지금 제가 맥북 에어 모델의 두 개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둔 상태고, 지금 맥북 에어를 닫아뒀죠.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드디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M3 칩이 탑재된 맥북 에어 모델이 국내에도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이 모델 저에게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기다리신 이유는 이 제품이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M3 칩, 새로운 칩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M3 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맥북 프로 라인업에 먼저 적용이 됐었는데요. 기존에 비해서 업그레이드된 성능은 물론이고, 특히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 기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뉴럴 엔진의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맥북 에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휴대성,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를 비교를 한다면 이 맥북 에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휴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휴대성 측면에서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맥북 에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입니다. 과연 이번 맥북 에어 M3 모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작업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저에게 리뷰를 요청하신 구독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지금부터 제가 다양하게 사용을 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맥북 에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는 13형 모델만 출시가 되어 있었고, 작년 M2 모델 같은 경우는 13형 모델이 출시가 된 다음에 15형 모델이 별도로 출시가 되어서 처음에 구매하신 분들은 13인치 모델만 구매를 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는 두 가지 모델이 동시에 출시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델의 가장 큰 특징, 바로 디스플레이 크기의 차이, 그리고 휴대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이런 노트북 하나로 집에 와서 OTT 서비스도 보고 또 외부에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다양하게 사용할 때 좀 더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5인치 모델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반면 맥북 에어 13인치 모델은 1.24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은 15인치 모델도 굉장히 슬림하지만 1.13cm의 정말 슬림한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휴대성, 이 휴대성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피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백팩 등에 노트북만 넣는 게 아니고, 대학생분들은 전공 서적도 넣고 뭐 아이패드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이패드 등도 넣고 다닐 때 이 부피가 차지하는 비중도 꼭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휴대성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3형 모델도, 제가 지금 13인치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13인치 모델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 모델이 이번에 M2 모델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미드나이트 모델 같은 경우 과거에 이 지문이 좀 남는다 그런 평이 있었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아노다이징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코팅을 한 게 아니고 이 소재 자체에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지문이 잘 남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드나이트 색상을 선택을 하고 싶었는데 지문 때문에 지문이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그런 걱정 없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성능적인 부분입니다.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 M3 칩 같은 경우는 M1 대비 최대 60%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애플 맥 시리즈 중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델이 M1이 탑재된 모델이었죠. 근데 이제는 M1 대비 최대 60% 성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모델에 비해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성능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능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 6월에 WWDC를 통해서 애플도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능들을 더 많이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인공지능 기능들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뉴럴 엔진인데, 이런 뉴럴 엔진이 16코어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기능들을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번 맥북 에어 M3 모델이 가지는 차별점이고, 현재 선택을 한다면 이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제가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성능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3 칩이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게임이죠.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맥 하면 좀 게임과 좀 먼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맥으로도 충분히 지금 제가 이렇게 컨트롤러를 연결해 둔 상태인데,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이 하드웨어 기반의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에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스피커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을 즐길 때는 물론이고 OTT 서비스를 감상하거나 아니면 음악 등을 감상할 때도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맥북 에어 같은 거는 팬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 등을 즐길 때 팬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온도가 발열이 어느 정도일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쪽 부분에서 조금 발열이 느껴지고 아래쪽에서 전혀 발열이 느껴지지 않는데 한번 온도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서는 한 42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은 보시면 한 26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쪽은 40도 정도이기 때문에 발열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동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파이널 컷 프로를 이용해서 지금 4K 클립들을 사용을 했고요. 자, 4K 클립을 사용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개 정도의 지금 클립을 사용을 했고, 지금 보시면 지금 보기를 제가 화질 우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화질 우선인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끊김없이 여러분들이 뷰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이 편집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질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때 렌더링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내보내기를 할 건데, 자, 설정을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H264로 선택을 했고요. 1.61GB의 영상을 지금부터 렌더링을 합니다. 맥북 에어를 가지고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고, 저한테도 이런 댓글을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4K 클립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이게 당연히 4K 영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럴 때는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렌더링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 팬이 없기 때문에 또 팬이 돌아가는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근데 발열 같은 부분은 앞에서 저희가 게임을 했던 것보다 지금 36도로 더 낮아졌네요. 그래서 더 낮은 발열로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K의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약 지금 3분 정도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걸 뭐 20분, 30분, 또 10분 이상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는 분명히 M3 프로 칩 등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또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작업을 하실 때 뭐 10분 내외 정도의 유튜브 영상 등을 4K로 만든다 하실 때는 충분히 맥북 에어를 가지고도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작업을 해본다면 블렌더 등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3D 작업을 하실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개발 작업도 맥북 에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복잡한 개발이다 그런 경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프로 라인업을 선택을 하신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지만, 어느 정도의 개발 작업은 맥북 에어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 맥의 또 장점이 다른 작업을 동시에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고 뭐 다른 작업을 아예 못하냐, 그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생성형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한다. 그래서 AI 기능을 사용할 때도 맥북 에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도 맥에서 MS 오피스를 쓸 수 있는지 저에게도 아직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맥 앱스토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MS 오피스 프로그램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파일럿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용을 앱은 프리챗이라는 앱인데요. 자, 챗 GPT와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으로 입력을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아무래도 이것도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속도,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 답변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답변 속도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AI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맥북 에어 M3 모델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자,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자, 이런 AI 기능들도 자,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아마도 이번 WWDC 24 행사를 통해서 맥
OS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AI 기능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때 실히 기존 모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등을 오픈할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오픈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미리 보기 기능도 참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고 싶은 이미지 등이 있을 땐 이렇게 바로 열어서 볼 수가 있고, PDF 문서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인 등을 넣는 등의 편집 작업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PDF 문서를 연 상태에서 이미지를 만약에 하나 이렇게 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맥 OS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델은 최대 18시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닐 때, 이거 휴대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댑터를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M2도 사용했고 M1도 사용했고 또 제가 맥북 프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어댑터를 가지고 외부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냥 본체만 가지고 다니면서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특히 그럴 때 고성능의 작업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맥이 가지고 있는, 애플 실리콘 맥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이번 맥북 에어 모델 같은 경우는 18시간 최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맥의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우 생생하게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퀄리티 좋게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 선명한지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미리 보기를 할 때는 영상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영상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영상을 감상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맥북 에어 M3 모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트북 맥북 에어를 닫아둔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2개를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가지고 다닐 때는 가볍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다가 사무실이나 집에 돌아와서는 이 맥북 에어를 썬더볼트 케이블로 지금 뒤에 있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등에 연결한 상태에서 마치 데스크탑처럼 또는 맥 스튜디오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맥북 에어 모델의 2개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둔 상태고, 지금 맥북 에어를 닫아뒀죠. 이 상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맥북 에어의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쪽에서는 동영상 작업을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세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앱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이런 맥북 에어를 선택할 때 또 하나 궁금하신 게 어떤 스펙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형 모델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동영상 편집 등을 할 때 이런 클립 등을 많이 사용하는, 편집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할 때는 램을 16기가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차라리 맥북 프로가 더 나은 선택이실 수도 있어요. 애플 맥 같은 경우는 통합 메모리, 하나의 메모리를 CPU도 사용하고 GPU도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기가 램으로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맥북 에어는 그냥 기본형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교육 할인 대상 모델이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이나 교직원분들은 꼭 교육 할인을 통해서 좀 더 경제적인 가격에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국내 드디어 출시된 맥북 에어 M3 모델을 직접 만나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참고하면 좋을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리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계속 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북 에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